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전장 대비 2.5% 이상 큰 폭으로 반등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3거래일 만에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오늘 다우 지수 전장 대비 1.33% 오르면서 이제 33,20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1.84% 상승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요. 전장 대비 무려 2.69% 상승을 하면서 12,3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사실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고 결국 상승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중에 좀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이던스 하향이라든지 좀 부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 이제 어쨌든 내일 발표되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조금 상승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말씀하셨듯이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승이었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증시가 이제 어떤 한 방향으로 강한 모멘텀을 이제 나타내고 있지 않은 만큼 지난주 반등 랠리 이후에는 방향성을 잡고 있지 못하는 만큼 작용과 반작용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지난 2거래일 동안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떤 기술적인 상승 흐름이 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내일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큰 이슈를 앞두고 다시 포지션을 되돌리는 과정 등에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스티펠의 이제 전문가는 오늘 시장을 핀스 앤 니들스에 있는 시장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말로 해서 이제 가시방석에 앉은 시장이다라는 표현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은 가시방석에 앉아 있고 또 오늘 이렇게 반등했지만 다시 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진정이 되는지, 인플레이션 고점을 기록을 해서 이제 다시 떨어지는지 여부, 그리고 이것이 연준의 금리 인상 궤도를 멈출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내일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산적한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증폭된 상황이고 또 엄청난 불확실성의 시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내일 이제 시장이 가장 조금 이번 주 이슈로 보고 있는 5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노동부가 집계하는 공식 5월 지표이고요. 또 연준의 6월 FOMC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고용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한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통상 노동부가 발표하는 비농업 고용 지표를 앞두고 민간에서 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세 가지 관련한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관련 지표 세 가지는 모두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약간 혼조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제 좀 비농업 고용지표, 노동부 고용지표 다음으로 조금 중요하게 보는 ADP 고용보고서가 나왔습니다. ADP 전미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5월에 민간 고용이 직전월보다 12만 8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숫자만 보면은 좀 가늠을 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제 보통 지난해 한 해 동안을 보면 ADP 고용이 매달 거의 50만 명 가까이 증가가 했었습니다. 50만 명 증가하던 것이 12만 8천 명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 달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전문가들이 ADP 고용이 이제 29만 9천 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거의 거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집계가 된 모습이고요. 저널치 역시 24만 7천 명 증가를 했었기 때문에 다소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민간 부문에서 어떤 고용주들이 고용을 하는 것이 소폭 조금 부진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외에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매주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을 이제 집계를 합니다. 이제 실업 쪽을 측면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와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난달 28일로 끝난 한 주 동안 이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1만 1천 명 감소한 20만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예상치 21만 명보다 적은 수준인데요. 다시 풀어서 말해서 그럼 실업보험을 청구한 사람들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의미로 실업자는 오히려 예상보다 적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이제 혼재된 결과가 나온 셈인데요.
또 오늘 이제 기업들의 감원 관련 지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가 집계하는 이 자료인데요. 5월에 기업들의 감원 계획, 즉 이제 기업들이 해고를 한 인원들이 이제 2712명으로 전월 대비 14.7%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지표를 합쳐서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는 고용이 줄었다. 이제 고용주들이 하는 고용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실업자도 줄었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팬데믹 이후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공식 노동부가 이제 발표하는 실업률도 그런데요. 실업자가 또 줄었다는 것이 민간 지표를 통해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감원을 보면 사람을 이제 덜 잘랐다, 이제 덜 해고를 했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오늘 나온 고용 관련 지표로는 이 고용시장의 현 주소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는 살짝 어려울 정도로 조금 혼재된 흐름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전문가들은 여전히 노동시장의 어떤 수요와 공급이 왜곡된 이런 빡빡한 여건, 타이트하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타이트한 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내일 나오는 5월 노동부의 공식적인 non-farm payroll 지표를 통해서 이 노동시장의 이런 수급 교란이 조금 완화되고 있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고용 지표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유를 이제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결국 이 연준의 긴축 경로를 고용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데믹은 아니지만 이제 전쟁이라든지 여러 물가 폭등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 경제에 어떤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라는 점에서 고용 시장이 얼마나 견조한지가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고용이 무조건 잘 나온다고 해서 이제 금융시장 측면에서 주식시장 측면에서 주식시장이 환호하거나 하는 상황은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떤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 비농업 고용이 조금 안 좋게 나와야지 이제 연준이 경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겁을 먹어서 긴축의 강도를 조금 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월가에서 기대를 하는 것은 조금 고용이 안 좋게 나오는 것을 베스트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이 조금 안 좋으면 이제 긴축의 강도가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고용 지표가 너무 안 좋아 버리면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촉발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다시 경기 침체, 리세션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적당히 안 좋게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 4월에 미국의 논판 페이롤 신규 비농업 고용 건수가 이제 42만 8천 개 증가를 했습니다. 42만 8천 개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증가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월가 전문가들은 이번 5월에는 이것이 이제 10만 개 정도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가 컨센서스가 32만 8천 개의 증가이고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지 혹은 또 이제 예상과 완전히 조금 이탈된 숫자가 나와서 시장에 어떤 식으로든 쇼크를 주는지를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세븐스 리포트 리서치 창립자가 멘트를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지난주에 주식이 저점을 벗어나서 이제 반등을 했었죠. 지난주 후반에 어떤 베어마켓 랠리가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는 기대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FOMC 의사록에서 생각보다 이제 9월에 좀 연준이 쉬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었는데요. 이제 내일 나오는 고용 보고서가 이러한 기대를 더욱 확고히 해준다면 주가에 계속해서 순풍이 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뉴욕 증시 개장 직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회계연도 4분기에 가이던스를 하락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자사의 수익을 해외에서
얻어들이고 있는데요. 지금 환율이 굉장히 이제 높아진 영향으로 글로벌 달러화가 거의 지금 지난달 같은 경우 20년 만에 최강세를 보인 이런 영향으로 이제 회계 연도 4분기 매출이 이제 좀 줄어들 것이다라고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가이던스가 4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519억 4천만 달러였는데요. 이것을 이제 527억 4천만 달러로 하향 조정 네,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러니까 범위가 519억 4천만 달러에서 527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이제 조금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 EPS 전망치도 지금 조금 소폭 내렸고요. 월가 애널리스트 전망치보다 소폭 낮은 수준의 이런 EPS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비효적인 환율 여건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이제 좀 오늘 뉴욕 증시가 큰 폭의 충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시총의 굉장히 상위 종목이기도 하고요. 대장주이고 최우량 종목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발 충격이 우리가 앞서 봤었던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 충격처럼 전체적인 빅테크를 끌어내리는 이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고요. 또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중 4% 가까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영향은 조금 제한이 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 이제 반등을 하면서 0.8% 가까운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외에 빅테크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이 충격은 조금 일단은 상쇄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제 시총 빅테크 상위 종목 일제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S&P 500 구성하고 있는 종목이 대부분 초록색을 나타내면서 우호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우선 이제 시총 최대 규모를 가지고 있는 애플 같은 경우 전장 대비 1.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역시 3.16% 상승 마감을 했고요. 아마존도 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이날 올랐는데요. 전장 대비 4.6%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페이스북 같은 경우 5%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페이스북의 2인자인 이제 샌드버그가 지금 퇴사를 14년 만에 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주가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조금 반등한 게 좀 의외이긴 한데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월가에서도 최우량 종목으로 꼽히면서 주요 IB들이 지금 최선호 종목으로 뽑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을 한 것을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로 연결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이제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가에 상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지금 7% 가까이 급등을 했고요. 또 이제 줌 같은 경우 줌도 오늘 3% 이상 오르면서 최근에 낙폭을 일부 만회를 했습니다. 오늘 실적이 발표된 기업 중에 조금 특징적인 종목이 추위가 있는데요. 추위가 이제 반려동물 관련 업체입니다. 실적이 호실적 발표가 되면서 20%가량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반면 이제 휴렛패커트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금 부진하면서 6% 하락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에 지지력을 제공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9월 일시 중단설입니다. 지금 앞서서 이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여는 총재가 이제 촉발을 했는데요. 이제 6월, 7월 이 두 달 동안 이제 50bp 빅 스텝이라고 하죠. 빅 스텝을 하고 이거 단행한 후에 9월에는 이제 잠깐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아이디어도 괜찮다라고 이제 보스틱 총재가 얘기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이런 기대감을 급격하게 반영을 한 상태인데요. 연준이 이제 가을께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고 금리 인상 경로를 재평가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 심리가 지난주 후반 FOMC 의사록과 더불어서 주식시장과 투자 심리에 안도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연준의 2명 인사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다소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최근 연준의 부의장, 이제 연준의 2인자죠. 연준 부의장으로 임명된 레이엘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오늘 CNBC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제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연준이 금리 인상 경로에서 이제 퍼즐을 할 수 있냐, 뭐 일시 중시를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던지자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이제 현재로서는 그것을 보는 그 케이스를, 그러니까 일시 중지를 하는 이런 케이스가 very hard to se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보기 아주 어려운 시나리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금 비관적인 이런 뉘앙스를 전달을 했는데요. 또 이제 이어서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6월과 7월의 50bp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해서 아주 reasonable kind of path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합리적인 종류의 경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좀 이 두 번의 금리 인상이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제 중립적인 좀 새로운 건 아닌 이런 발언인데요. 대신 그 9월 일시 중지설에 대해서 조금 비관적인 견해를, 뉘앙스를 보였다는 점이 지금 조금 시장의 우려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외에 이제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여는 총재도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 9월에 일시정지는커녕 9월에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9월에 잠깐 연준이 쉬어가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만약에 9월 FOMC까지 인플레가 이제 잡히지 않는다면 더 이제 강력한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 이제 빅 스텝을 넘어선 자이언트 스텝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조금 보이면서 9월 금리 인상 중단설에 찬물을 끼얹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9월 FOMC까지 인플레 월별 수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어떤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더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 다시 최근에 유가가 조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같은 가격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금 배럴당 116.87달러를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다시 이제 120달러대를 가시권에 둔 상황이고요. 오늘 종가가 이제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높은 마감가입니다. 잠깐 우리가 이제 유가라든지 뭐 이런 이슈를 조금 신경 안 쓰고 있던 와중에 다시 또 스멀스멀 이제 올라온 모습인데요. 지금 오늘 원유 시장에서는 이제 큰 속보가 나왔습니다.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이제 향후 몇 달 동안 원유 증산량을 대폭 늘리는데 합의를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이 오펙 플러스는 지금 하루에 지난달, 그러니까 즉 6월 달에 6월 달에는 이제 43만 2천 배럴을 하루에 증산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7월과 8월에는 하루에 64만 8천 배럴을 증산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전월에 비해서 50% 정도 증산량을 늘린 수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원유 증산량이 늘어나면 이제 유가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유럽연합이 이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이제 부분적인 어떤 금수 조치를 취했고요. 또 계속해서 미국의 원유 재고량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공급 우려가 지금 계속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유가는 여전히 위쪽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유가에 따른 이런 물가 지표가 다시 좀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조금 더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